네, 주도주 투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개장하고는 9시 28분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간밤 상승이 있었죠. 연이은 하락세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반등불을 켜줬습니다. 이 반등에는 어떤 요인들이 숨어 있었냐라고 뜯어보니까 로봇이었어요. 새로운 로봇을 좀 공개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뉴턴 물리 엔진 그리고 아이작 시리즈라는 걸 국제 로봇 학습 학술 대회에서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뉴턴 물리 엔진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아이작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지시도 이해를 해서 또 자체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결국에는 우리는 휴머노이드도 잘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로봇주가 어제는 좀 다시 한번 반등해주나 싶었는데 오늘은 지금 장 초반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 지금 현 시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까요? 로봇주 일단 뭐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일 미국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은 높았지만 네. 엔비디아는 버텨줬습니다. 결국 로봇의 기대치가 결국 시장에 계속 높게 남아있다라는 점을 체크할 수 있었는데 오늘 국내장 흐름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9월 30일 이제 또 9월 달은 또 끝입니다. 맞아요. 9월 달은 또 끝인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일부 고가를 달리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형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지금 바로 우리 또 기은하나가 앞서가지고 다 짚어주고 가잖아요. 올라오는 상승 섹터들 오늘 보셨었을 때 방산, 조선 어찌 보면 우리가 방어 섹터라고 좀 이야기하는 맞아요. 섹터들이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로봇주도 저희가 이전 시간에 계속 투자 확대 경향으로 봤었을 때 산업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왔었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방산주 하나를 편입을 했었습니다. 퍼스텍? 눈치가 너무 빨라요. 네, 퍼스텍을 편입을 했었죠. 퍼스텍도 협동 로봇 쪽, 군사용 맞아요. 로봇으로 편입을 들어갔었고 오늘 기준으로 가장 강한 로봇주라고 하면은 뉴로메카죠. 뉴로메카는 지금 어떤 이슈로 올라갑니까? 조선업과 연관성을 붙이면서 올라가 주잖아요. 그래서 로봇주들도 각 테마단과 지금 완벽하게 개별 이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기준으로 엔비디아 때문에라도 로봇주의 좀 추세 차트 흐름이나 더 추가적인 이슈 이벤트까지 챙겨봤습니다만 네. 아직은 분명스럽게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시장의 방향에 좀 맞춰가는 종목들은 개별 이슈들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퍼스텍을 먼저 좀 보고 넘어갈게요. 퍼스텍입니다. 퍼스텍이요. 자, 퍼스텍 어제 기준으로 이제 조정 나오던 구간 바닥권에서 강하게 8% 이상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노려봤었던 자리까지 그대로 빠르게 회복을 만들어준 상황입니다. 이 거래일 동안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10%가량의 변동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퍼스텍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군에서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퍼스텍 어떤 재료 보고 들어갔습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의 폭발물 탐지 로봇 납품 공급 계약을 확인을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군대에서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과 관련된 뉴스를 붙었었을 때 어디가 납품할 가능성이 높을까? 대형 3사라고 했었을 때 하나 쪽으로 들어간다면 퍼스텍도 분명스럽게 수혜를 받는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로봇이라는 테마가 지금 휴머노이드로 나뉘고 산업적인 부분으로 나뉘고 군사용도 아니면 전문적인 산업용도 이렇게 좀 나뉘고 있다시피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는 쪽으로 회피를 해볼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엔비디아의 발표는 분명스럽게 로봇 관련주들의 좀 훈풍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분위기는 될 겁니다만 저는 엔비디아 발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엔비디아가 이 소프트웨어 시장을 잡아먹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누구랑 협업하거나 이런 이야기 자체는 아니었거든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라는 정도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좀 강한 쪽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로메카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뉴로메카요. 자, 뉴로메카입니다. 자,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적인 위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현재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하향 추세 돌파 자리 딱 맞아 떨어지고 오늘 윗골이 달렸습니다. 자, 그래서 돌파 시도가 나왔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종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3만 원 위입니다. 3만 원 위로 안착하면서 종가 형성 여부 자리 꼭 노려보시면서 최근에 물론 이런 기술적인 형태 흐름만 쫓아가시면은 물론 분명스럽게 부담감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추석 연휴를 얼마 앞 납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기술적 저항대 위치들 꼭꼭 확인하시면서 짧게 트레이딩하고 넘어가야 하는 만큼 지금 로봇주들 전체적인 평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당장에 최근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문가가 마이클 하트넷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버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저는 버블이 굳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않아요. 왜? 버블이라는 거는 이렇게 톡 하고 터트리기 전까지는 계속 커집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로봇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 내까지도 이런 지금 현재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추세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덜 간 이런 산업적인 특징적으로 방산 조선까지 연관성 높게 가져가는 뉴로메카 그리고 퍼스텍과 같은 종목들 관심도 높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종목 보고 가야죠. 그 종목이요? 레인보우. 네이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잘못 들었나 했네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빼먹을 수가 없죠. 뭐 삼성전자 이번에 LG 같은 경우에도 또 로봇 신사업의 투자 확대 비중을 또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우려한 형태가 좀 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아마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저항대 돌파 여부가 좀 안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돌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 눌리면서 지금 3거래일 내로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추세 끝났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더 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추세 끝난 부분도 없고 이슈성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늘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거는 로봇주들 흐름 기대치 좋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고 현재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가에 따른 완벽한 개별장이라는 점까지 꼭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은 일단 방산 조선 로봇 쪽으로 관심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도 개별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 시점 기준으로는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조선과 함께 방산 이런 두 섹터와 두 마리 토끼를 붙여가는 종목들이 좀 잘 가지고 잘 버텨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두 번째 이슈는 제가 앞서서 좀 잘못 말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네이버라고. 두 번째에서 코인 관련 얘기 바로 한번 듣고 싶었나 봅니다. 코인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슈는 네이버가 아니라 비트코인입니다. 어제는 계속 오르는 네이버를 봤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슈를 던지고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미국 시장을 생각하면 요즘 계속 유지되는 키워드가 셧다운이잖아요. 연방 정부가 좀 멈출 수도 있다라는 건데 만약 이게 멈추게 된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 확인해야 하는 고용 지표도 확인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일어날 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 해고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남긴 만큼 다음 달에 확인할 고용 지표도 정말 물거품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간밤 비트코인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11만 4천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일단 이외 자산 시장으로 좀 도피성 자금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셧다운 이야기가 나왔지만 엔비디아가 버텨주니 결국에는 미국 증시 자체는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셧다운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별로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외 자산 쪽으로 좀 쏠리는 듯한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저는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 내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넘으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금리 인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금리 인하들이 나온 횟수만 이야기했었을 때, 전 세계 기준 횟수만 이야기했었을 때 140회가량이 넘었습니다. 금리 인하 횟수가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 있잖아요. 코로나 때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금리 인하를 빠르게 내렸었던 그때 당시 있죠. 그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완화 요건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 기조로 넘어갔죠. 물론 올해 더 할 거냐 말 거냐 이야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지만 결국에 시장은 금리 인하 쪽으로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도체, 저평가 종목이 있었던 성장주, 로봇주와 같은 종목들의 변동성이 나온 상황이고 현재 셧다운 같은 이슈들이 오히려 불거지니 시장에 자금은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보시면 자금은 굉장히 빠르게 돌고 네이버도 3거래일 동안 강세를 보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외 자산 내지는 지금 현재 시장 내 자금이 있는 형태 내려서 증시에 이런 변동성 이슈가 생기면은 당연스럽게 비트코인이나 이외 자산으로 도피성 자금들이 이동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은 3%가량의 상승이 나왔고 오늘 국내장으로 넘어가서는 일단 국내장은 네이버 분위기로 일단 스테이블과 STO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만들어줬죠. 오늘 네이버 4거래일째 마이너스 2.7%가량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다라는 표현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이버 접근 아직도 괜찮고 STO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더 높여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 시장까지 붙여서 한번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인가요?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네. 재료성이나 이슈성 그리고 일정적인 측면들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오. 우리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ETF 들어보셨죠? 네. 해당 ETF들의 자금 유입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승세 더 나왔고 더 넘어갔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 일정이 하나 있는데 10월 초 기준에 최근 SEC에서 멀티코인 ETF라고 해서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왜 알트코인 내지는 좀 시총 대형이 큰 코인들이 있습니다. 네. 뭐 도지코인은 들어보셨을 거고, 맞아요. 뭐 여러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이제 이름 있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이 코인들을 엮어서 만든 ETF, 이게 멀티코인 ETF예요. 오. 근데 SEC에서 이 규제 검토권을 완벽하게 해제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달에 첫 번째 ETF가 승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시장이 당장 셧다운과 관련된 이슈, 당장 10월 달로 넘어가면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까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장이 불안정성 내지는 우려 변동성을 만들어준다면 이 자산들, 당장 시장에 쌓여있는 이 자산들이 어디로 갈까? 코인. 2회 시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과 네이버가 만들어준 분위기와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들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 하면서 빠르게 차트들 체크해보고 갈게요. 네. 어느 종목부터 볼까요? 당연히 네이버 봐야죠. 네이버. 지금 좀 놀리고 있는 네이버. 쉬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봐주시죠. 네, 네이버입니다. 자, 그래서 28만 원, 30만 원 목표가들을 굉장히 강하게 내세운 상황에서 오늘 장 초반 기준으로 28만 원 도착하면서 네, 일부 하향 추세 만들고 있습니다만 조정분 만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26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이라면은 지금 현재 적당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께서 오히려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지금 당장 추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 눌린 구간 어디까지 만들어주는지 저는 26만 원 정도만 와도 충분하게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코인 관련주 쪽으로는 STO 한번 볼게요. 갤럭시와 머니터리 어제 말씀드린 종목 보겠습니다. 네. 저희 포트 안에 또 있죠. 자,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내에서도 박스권으로 갇혀 있는 자리까지 상승 노려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오늘 아침까지 짧게 4에서 5%가량의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 움직이고 있는 거 보셨다시피 멀티코인 ETF가 시장 내 자금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은 작은 코인주들이죠. 그러면 계속돼서 9월달, 10월달에 알트코인장 올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흐름들이 다시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뿐만 아니라 STO 관련주까지도 지금부터 관심도 더 높이셔야 된다라고 STO 관련주 준비해왔으니까요.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인 시장 점검부터 시작해서 네이버의 차트 흐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STO 관련해서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이 그렇다면 어딘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어느 종목 들어가 보면 좋아요?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우리가 이미 포트 내에서 계속 쭉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STO 관련주라고 했었을 때 변동성이 가장 높았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손가락. 말하지 않을게요. 네. 소개해 주세요. 다들 아셔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현재가 12,44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핑거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거예요. 이거 또 재미없는 농담했다라고 또 한 소리 먹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핑거입니다. 금융 스마트 플랫폼 및 STO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STO 관련주들 상승세에 나올 때 물론 갤럭시와 관련주들의 상승분도 굉장히 거세지만 핑거 같은 경우에도 이 STO 관련주의 연관성 붙였었을 때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핑거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대로 우리가 지금 당장 추석 기간에 들어가지만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지금 현재 ETF 승인 대기 건수는 이미 12건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도 지금 보시면은 코인 사업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만큼 이 승인과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국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가상자산법과 같은 법안에 대한 통과 여부가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결국에 지금 보시면은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게 10월 달에 에이펙이요. 에이펙 끝나면 다음 11월 달까지 생각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전일 기준으로 한국거래소 이사장님께서 STO 그리고 가상자산 ETF를 준비하겠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모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정부에서 이제 땅 출발 한 번만 해주면은 이제 STO 관련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출발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네. 지금 아직 저평가 구간에서 접근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자, 핑거입니다. 핑거 같은 경우에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정부 정책 STO 이야기가 상승분에 나왔었던 지난 4월 달 그리고 6월 달 상승분 지금 매물대
지지 구간을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12,000원대요. 12,000원대 지지 구간을 강하게 버티고 있는 만큼 현재 이런 코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저평가 모멘텀 구간에 있고요.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스트래티지 코인 관련 섹터들 종목들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 매수세, 매집세를 더 이어간다라는 이야기까지 확장되어 있는 만큼 이렇게 현재 지지 구간 강하게 버티고 있는 STO 코인 관련주들 관심도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12,000원대 계속 지지하고 있는 구간인데 목표가는 일단 매물대까지만 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1,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핑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모멘텀도 한번 집중해서 흐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라인은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매니저님, 저희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이 또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10월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연휴 전까지 전략 좀 어떻게 생각하면서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거품에 올라타라. 거품에 올라타라. 거품이라는 게 결국에는 꺼지기 전까지는 계속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 전해드렸었던 것처럼 네. 우려스럽기보다는 지금 중간중간 악재적인 형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도주 위주로만 올라가고 있는 섹터, 반도체, 조선, 방산, 그리고 코인 이런 섹터들로만 계속 트레이딩 유지하시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주도주 투자와 함께 주도주가 이끄는 거품에 올라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